먼저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두산 테스나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6,250원에 10%예. 46,25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시청자님. 예. 예, 오늘 수익 나셨고요. 장중에 두산 테스나가 10%까지 급등했다가 8.23%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47,350원 오늘 종가인데요. 시청자님, 이 종목 수익 나셨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저는 한 5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두산 테스나는 두산 그룹 내에서 반도체 후공정, 오사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뜨고 있는 분야의 두산 그룹주 내 기업인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너무 다정하시죠?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보니까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접근 포인트는 괜찮아 보이시고 5만 원 이상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청자님 답변에 먼저 대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반도체 파트들이 다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파트가 역시 이제 AI 반도체 직접적 연관성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두산 테스나가 뭐 두산그룹에 돈 되는 것 중에 몇 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두산은 역시나 뭐 에너지 부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부분을 좀 가져오면서 두산그룹으로 앞으로 좀 키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가 좋았던 부분은 SOC 시스템 온 칩에 관해서 좀 열두했죠. 열광을 좀 하면서 몰두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다변화도 좀 해가는 것 같고 최근에 P3 공장도 짓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시장님처럼 단기 매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5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장기 관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좀 올라올 텐데 결국은 무엇이 가장 먼저 빠를 것이냐,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 AI 반도체는 모멘텀이라 치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실적군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오늘 지수 하락 움직여서도 선별화가 됐거든요. 그 안에서 결국은 오늘 두산 테스나는 선두주자격으로 좀 부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좋았던 게 두산 테스나는 최근에 그 메인 수급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면 종목이 못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두산 테스나도 보시다시피 반도체 이렇게 조정 나오니까 쉽사리 매매 관점이나 이렇게 손을 못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수급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적 잘 나왔겠다, 수급 좋았겠다, 개인 투자자들 없었겠다, 주가가 좀 더 우상향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도드라지게 좋았다. 그러면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흘러내릴 것 같은데 내일은 단기 리바운드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을 때는 5만 원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뭐 손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시면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은데 손절가를 굳이 채우시려면 4만 원 2천 원 부근 62동 평균 정도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건 없고, 예. 네. 김민준 전문가님 그 방송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예. 그렇죠?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처음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두산 테스나 목표가 5만 원 가능하냐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가능하다는 답이 남았고요. 두산그룹 사업 다변화 움직임 속에서 눈에 띄는 두산 테스나 기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중장기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반도체주가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그런 가운데 양대지수 1에서 2% 하락했지만 오늘장 두각을 나타낸 두산 테스나, 외국인의 수급 역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선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LH 만도, HL 만도 가지고 와주신 분이십니다. LH 만도 54,325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비중은 30% 있으십니다. 자율주행 수소 모멘텀과 실적 좋을 것으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악재가 있는 건지 주가가 계속 빠지네요. 저는 7만 원 부근을 목표가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괜찮을지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또 고민 털어놔 주셨습니다. HL 만도 오늘 움직임 살펴볼게요. 2.78%가 하락하면서 41,950원 선입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7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점을 공격하고 있는, 특히 연저점 부근까지 내려서고 있는 HL 만도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부분은 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만도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확인하셨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이제 만도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 여기 하는 부분들이 사업 내용 뭐 조향장치나 현가장치 이런 뭐 틀에 박힌 내용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 모멘텀과 자율주행 모멘텀이 언제쯤 움직여줄 수 있느냐. 대장주격이니까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현대차의 재고 조정 부분이 자동차 파트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오늘 아진산업은 기업에 좀 개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서 날라온 돌이기 때문에 횡령건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의 재고 조정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많이 내려간 부분. 실적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신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2분기에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10% 넘게 빠졌거든요. 결국은 만도도 그 영향권 아래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이 주가의 하락폭이 좀 타당해 보이나 그런 이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퍼진 재고 조정 부분, 그리고 모멘텀이 조금 사그라든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회의 폭으로 좀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3분기 때는 자동차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고, 이때를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30% 비중 보유를 하신 거 보니까 쭉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좀 그 매매 관점으로 좀 올라타신 건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올해 그 만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연초부터 좋았습니다. 리바운드 4만 원부터 5만 4천 원까지 쭉 올라온 모습이었고, 시장에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자리 잡으면서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실적이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자리 잡은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장작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불꽃이 좀 필요한 쪽인데, 결국은 아직 자율주행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재고 조정 부분,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언제쯤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밝혀줄 것이냐, 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침체 국면에서는 아마 5만 5천 원, 5만 4천 원까지가 반등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내년 시장 좀 넘어가게 되고 유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하면 6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이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7만 원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재작년이죠. 2021년에 찍었던 양봉 윗꼬리 밑에 목표가를 나름대로 좀 설정하신 것 같거든요.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시장 상황 자체가 뭐 밸류에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반등 모멘텀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하셔야죠. 내가 리바운드가 좀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매매를 좀 선회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좀 더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딱히 감소한 부분도 아니고 또 자율주행 모멘텀이 없어지거나 사라질 모멘텀도 아니고 전기차 모멘텀도 마찬가지죠.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반등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된다. 내년까지 끌고 갔을 때는 충분하게 6만 4천 원까지는 반등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목표가는 6만 4천 원 제시토록 하고요. 따로 손절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로 대응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HL만도 예상보다 좋은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의 재고 조정 부담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자동차주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실적이 받쳐주는 가운데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현대차 그룹의 재고 부담 해소를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연내 목표가는 55,000원, 내년 중장기 보유 가능한 종목으로 목표가는 내년까지 64,000원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매수 생각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셔서 저희가 또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NG엔솔이요. LG엔솔. 매수가 얼마십니까? 59만 3천 원입니다. 비중은 얼마세요? 5%. 5% 실어주셨고요. 네. 60만 원 아래에 매수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62만 9천 원이 사상 최고가 정도 수준이고요.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오래 안 되셨고요. 네. 이 종목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이 있어서요. 고점 52만. 찍고 내려왔을 때 샀어요. 고점 찍고 딱 내려왔을 때. 네. 예. 매수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하락이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운 하락으로 52만 6천 원 선 종가를 형성했고요. 시청자분께서 10%대 손실이시죠? 네.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걸 추가를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네. 아니면은 우리 김 전무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계시면 수익 잘 나죠, 정말로요. 제가 이거 실험을 해본 건데 그 옆에 끼고 이렇게 하면 수익들 잘 나십니다. 직접적으로 코칭하고 근데 몸이 한계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데 어떤 회원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전화 연결되신 우리 시청자분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LG 엔솔에 관한 기업 내용을 모르신 분이 누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은 식상해요. 이 주가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시간적 투자를 했을 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마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갈 수 있다. 배터리 3사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았습니다. 2분기 때도 실적이.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환사채 부분이 LG화학 부분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노이즈도 어느 정도 희석된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 3사 셀 업체 중에서도 주가 하락폭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적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SDI나 SK이노베이션은 뭐 이미 등락 과정이 너무 크고 시가총액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 보시다시피 여기 아마 시청자님 전화하시면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이고 조금 고점에서 샀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국면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막 추가적인 폭발력이 붙다 보니까 튼튼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단은 52만 원, 상단은 60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61만 원.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박스권 상단에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신 거예요.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시장 지수도 조금 많이 빠지고 김민준이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럼 답변을 딱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를 하셔야죠. 이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해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느냐? 안정성을 가미시켜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형주가 아니고 시장에 뭐 이름 없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딱 움직이는 겁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52만 원 밑에 권역에서는 적극 매수 권역이에요.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50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감사해야죠. 더 싫어야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딱 말씀드리면 내일 아마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내일 반등 안 나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반등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중국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에 하방타 역할을 했다고 좀 보는 쪽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LPR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 정도 한 2.5% 정도 사시고요. 내일 정도 뭐 그냥 가격 구애 받지 마시고 조금 담으시고 50만 원 정도까지 흘러내린다. 50만 원에서 51만 원까지 흘러내린다. 그러면 다음 주 8월 23일까지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2.5% 하세요. 그래서 비중 10%를 딱 하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제 고민되는 게 박스권 상단으로 분명 LG 에너지 솔루션 갑니다. 그럼 60만 원 정도 되면 한 10%불 들어올 거예요. 그럼 고민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추가 기간을.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 가게 되면 신고가 돌파할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내가 좀에 저축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격 레인지 범위에서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내년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 저는 내년까지 만약에 가져간다면 LG 에너지는 뭐 내년 하반기 쪽도 안 가도 됩니다. 한 5, 6월 정도 가게 되면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 조정에서 추가 매수라는 건 기회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짧게 잡아서 70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안 해드릴 테니까 꼭 잘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진단 받는데요. 네. 언제나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유쾌한 이런 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게 저희의 또 진시진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진단을 받으시고 잘 수익을 보신 것 같고요. 이번 전략도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가 LG 에너지 솔루션 전략을 세웠습니다. 2분기 배터리셀 3사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가 하락폭 역시도 다른 배터리 3사 대비해서 제한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52만 원 아래라면 추가 매수 가능한데 당장 내일 2.5% 비중을 매수하고 50만 원에서 51만 원 수준에서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2.5% 담아서 전체 10% 비중으로 운용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내년 충분히 신고가 돌파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면서 저축 들었다 생각하시고 목표가 70만 원 선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해피바이러스님 오셨는데요. 이노매트리를 19,000원에 10% 비중 담으셨습니다. 저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시고 오늘 인사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오늘 이노매트리 종가가 2.33% 하락하면서 15,900원 선에 찍었습니다.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노매트리 전략 세워볼게요. 이분께서 손실이 꽤 크시거든요. 어떻게 되어갈까요? 뭐 제가 그 야간에 나가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종목을 매매 관점으로 추천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노매트리를 아마 추천하신 걸 좀 보고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채택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시청자분도 그 상담을 하셨잖아요.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다 시청자분들이 잘한 거예요. 네. 전문가가 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이 나면 전문가가 못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좀 투자로 할지 이거를 매매를 볼지는 완벽하게 구분을 좀 지으셔야 돼요. 왜 이노매트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이노매트리를 19,000원에 사셨으니까 뭐 지금 1년도 훌쩍 넘은 것 같거든요. 가격 라인이 올해 19,000원이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노매트리 사서 그죠? 먼저 선진입해서 그냥 버텼다는 거거든요.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업황에 대해서 2차전지 검사 장비에 대해서 자신도 없으셨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오래 사셨으면 가격 라인이 낮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먼저 지금 정리할 것은 내가 이노매트리를 매매 관점으로 할지 투자 관점으로 좀 끌고 갈지 먼저 기관 확보를 하고 매매다 이러면 조금 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하고 나와야 될 테고 내가 시간 투자나 기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죠.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야죠.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다 맞다. 내가 정답이다. 이걸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매매든 투자든 기법이든 시황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자기가 상위 10%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기서부터 주식은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노매트리는 뭐냐? 결국은 2D에서 3D 장비로 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왜? 2차전지 배터리의 영원한 숙제,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품 회사들이 보면 캔케이스라든지 대표적인 신흥 SEC의 캡 어셈블리라든지 전부 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배터리의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형, 각형 전부 다 어느 것이 조금 더 안정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로 기결이 되는데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건 안정성 부분이잖아요. 전기차 타신 분들 모두가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화재가 나면 차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이런 쪽이에요. 불이 안 꺼진다는 내용도 많고. 그러면 결국은 검사 장비가 앞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거죠. 단지 주도 패턴을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수직 계열화,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재, 또 2차 전지 장비. 저는 2차 전지 장비를 좀 많이 미는 편이죠.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속도적인 걸 가미한다면 2차 전지의 소재 업체들이나 수직 계열화는 2030년까지 봐야 된다면서요. 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들을 이야기할 때 보시게 되면 장비에 관해서 성장성이 없다, 매출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언제입니까? 캐파 증설을 할 때거든요. 그럼 이건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럼 여기에 더 몰두를 하셔야죠. 단지 2차 정비 안에서도 순서는 있겠죠. 전극이냐, 조립이냐, 활성화냐, 기타냐, 검사 장비냐. 우리 시청자님 검사 장비를 사셨어요. 그리고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8,600원이나 13,000원 권역이 돌아오지 않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높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시청자님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 지금 프로니까 이 지수가 지금 움직임이 내려가는 이유가 채권이나 채권 수익률 부분이 아니고 중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에요. 금리 연동성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하방 움직임이 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월요일도 아마 LPR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수 또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또 관망세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종목은 15,200원부터 14,100원까지 이 지금 줄을 그은 권역까지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이걸로 승부 보는 겁니다. 실적 좋아집니다. 올해도 호실적 썼고 하반기도 좋아지고 내년도 가이던스 이미 소형 종목인데 나와 있어요. 분명히 배터리 3사 셀 업체에서는 앞으로 검사 장비에 대해서 더 몰두를 할 겁니다. 안정성을. 왜냐하면 리콜이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적이나 모멘텀은 충분히 좋다. 추가 매수 권역만 전해드리고요. 15,200원에서 14,100원에 추가 매수 10% 의견 드리고 이 종목은 보유하시면 수익 납니다. 기간 투자, 시간 투자는 시청자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시청자분들의 사정이나 담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유를 오래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강하게 들어가야죠. 지금. 그래서 추가 매수 10% 하시고 반등 목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표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당 EPS가 지금 2025년에 밸류가 9배거든요. 그러면 주당 EPS를 계산했을 때 아주 가볍게 계산해 보면 1,800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PER 그냥 10배 기준으로 했을 때 18,000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위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겠습니다. 네. 자, 이노배터리 투자로 볼지 매매로 볼지 우선 결정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배터리 검사 장비 기업, 일단 배터리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배터리 셀의 증설 모멘텀과 함께 배터리 장비 기업의 실적 성장세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15,200원에서 14,100원 선까지 하락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10% 추가 매수, 목표가는 2만 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윤우즈은하님께서 와주셨는데요. 풍력주를 투자하셨습니다. CS윈드 78,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0% 비중 있으신데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2.1%가 하락하면서 65,400원 선. 이 종목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거의 9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7월에 그 부근까지 시도를 했지만 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분께서 지금 손실이 크진 않으세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이 종목이 지금 30%가 하락했고 이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 손실이 있으신데요. CS윈드 전망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저는 그 풍력주를 투자해 본 적이 없고 풍력주 매매를 해봤습니다. 딱 지금까지 두 종목을 해봤고요. 그 삼강 M&T하고 삼형 M&T였습니다. 지금 삼강 M&T가 삼형이 변경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으로 매매를 두 종목 해봤거든요. 저는 뭐 기관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내려올 때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성을 좀 높게 본 거죠.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속적으로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그 태양광 종목을 마지막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서는 제가 신재생 에너지는 솔직히 관심을 좀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CS 윈드는 중장기 투자하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지금 그 섹터가 돌아가는 형국을 좀 보게 되면 주도주 쪽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 자동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소외주 쪽에서 제약, 바이오나 최근에 뭐 중국 관련주, 그리고 뭐 기계, 뭐 이렇게 좀 돌았단 말입니다. 철가.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좋게 봤던 종목이 신성 ENG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신성 ENG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3,000원도 주가가 넘어가는 쪽이었는데, 다른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의 문제나 앞으로 수주 잔고에 CS 윈도 수주 잔고가 좋거든요. 이런 문제보다는 성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어떤 CS 윈드라든지 풍력주라든지 태양광주에 대해서 매매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는 게 훨씬 맞죠. 시장의 속도가 더딘데 나는 빠르게 이걸로 매매 관점으로 수익을 내보겠다. 그럼 종목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선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 뭐 78,500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가격에 살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이 그렇게 헤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매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성장주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추가 매수를 어떤 지점에서 어느 기간을 좀 두고 추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비중까지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재생에너지 쪽에서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만은 15% 20%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좀 가져가 보겠다. 나쁜 전략 같지는 않아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주도 섹터에 조금 더 비중을 몰빵을 할 것이냐, 좀 분산 투자를 할 것이냐, 그냥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기대 수익률 부분이 높을 것 같습니다. 대신 추가 매수를 내가 하는데 속도를 높이겠다, 이러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단지 내가 조금 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는데 주가가 이제 좀 밀렸고 성장성 문제가 없고 상담을 받아보니 수주 잔고도 괜찮다고 하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하방 압력으로 6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10%시니까 15%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범위로 6만 1,000원 정도까지 흘러내리면 5% 정도를 과감하게 좀 추가하시고, 그러면 뭐 평균 단가가 좀 내려오겠죠. 기간 투자를 좀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올해도 9만 원 언저리까지 찍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단기 반등이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번 달까지 조정세를 좀 거치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CSB들은 밑으로 내려갈 공산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6만 원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적극 매수 권역이죠. 이렇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권역 6만 1,000원에 5%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매도 목표가는 중기 관점으로 9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 전략 나왔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주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섹터 매매보다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한 축인 것은 분명한 만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둘만 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 6만 1,000원 선까지 하락했을 때 5% 가능하고요. 6만 원 선 깨지더라도 더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목표가 9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김인자님, 안녕하세요. 두산 퓨얼셀 34,700원에 10%입니다. 기다리면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주셨고요. 이분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올해 들어서 3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저점 부근을 공격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 오늘 종가는 4.48%가 하락한 24,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저는 뭐 두산 퓨어셀도 나쁘게 보진 않지만 수소 자체를 좀 좋게 보는 쪽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기업, 탑10 대기업의 향배를 저는 수소가 좀 가른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뭐 텐베거 종목이라든지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가는 게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때 코로나 한번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실적으로 좀 평가를 가왔고 지금 이제 좀 북적북적 되는 분위기죠. 침투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올 수 있는 산업을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거론됩니다. 뭐 메타버스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분도 있고 저는 대표적으로 수소라고 봐요. 대기업 탑10 기업 중에서 수소를 안 오는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국가 산업으로 다들 하는 쪽이고 단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도 이게 좀 아픈 손가락인데 저도 이거 매매를 좀 해봤었거든요. 투자도 해보고 저라면 시청자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좀 추가 매수를 어느 부분에서 하는 게 좋을까? 여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추가 매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두산퓨어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주 잔고는 아니었어요. 수주 잔고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기술력 부분도 좋은 인상형 타입에 관해가지고 좀 앞서가고 있는 쪽이고 중국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가장 먼저 한 기업이고 좋은데 실적의 가이던스만큼 늘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이 성장주의 가장 흠으로 작용한 종목이에요. 야, 뭐 실적 이렇게 잘 나올 거야 했는데 매번 적자를 찍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좀 달라진 게 실질적으로 2021년에 180억 찍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도 실제로 가이던스가 거의 50억인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좋지 않았어요. 2023년 1분기 때 86억 적자 찍었고 2분기 때 흑자 돌아서나 했는데 또 3분기 때 적자를 또 찍은 겁니다. 근데 4분기 때 179억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적자폭이 좀 만회가 됐는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적자 찍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수주 잔고나 지금 수출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밸류가 높을 때 성장주를 사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실적이 우상향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저보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파트를 제외하고 투자를 해보라고 하면 저는 수소 파트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수소에서 뒤처진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소는 제가 그 배우의 선다에서 말했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50년 가까이, 200년 가까이 전기가 지배하는 시장이었다면 풍력도 전기죠. 태양광도 전기죠. 수소만 새로운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국가산업 기반에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지금 레인지 범위에서 좀 하시고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보유 기간이라든지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과 내후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더 담보금을 늘려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대응하겠다 그러면 맞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에 35,000원에서 4만원까지는 그냥 반등 나옵니다. 충분하게.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에 분명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쪽이니까 단지 모멘텀 부재가 좀 있어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롱인더라든지 상하프로탱크라든지 두산퓨어셀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점 매수 부분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중은 10% 추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반등 목표가 우리 시청자님 지금 34,000원에서 35,000원 잡고 25,000원에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10% 추가하시면 3만원의 평균 단가가 되실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리바운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조금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 교체 가격은 3만원, 단기 리바운드 최상당 목표가는 35,000원, 추가 매수는 지금 권역에서 10%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퓨어셀 수소 관련주 긍정적인 판단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소가 시가총액 상위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포트 교체 차원에서는 3만 원 선까지 목표가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매수 10% 가능한데요. 2만 5천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격 잡아보시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 마지막 분 될 것 같은데요. 대박 노을님께서 네. 대박 노을님께서 주신 종목 보도록 할게요. 퓨런티어를 주셨는데요. 32,000원에 2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 종목 오늘 4% 가까운 하락으로 25,5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0%대 손실을 입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퓨런티어. 최근 들어서 또 하락세가 이 종목도 거세고요. 뭐 이 종목뿐 아니라 뭐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덜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시지만 오늘 자율주행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제가 금방 실적을 좀 봤는데 실적 상당히 그 좀 우상향 됐네요. 실적 부분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주가가 밀렸을 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담을 할 때 나는 로봇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예요. 이게 뭐냐? 나는 가격 라인 정해서 진입해서 예를 들어 10,000원의 손절이다. 난 손절가를 칼같이 지킨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제 상담하고는 적합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잘 못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잘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고스 트레이더, 상위 트레이더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매매 기법 좀 그만 쫓아라.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5년, 10년 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1년 만에 하겠습니까? 얼마나 피땀 흘려서 그거를 이렇게 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퓨런티를 내가 진입했는데 32,000원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분 지금 버티셨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봐도 버틴 겁니다. 지금. 주가가 보시게 되면 이분 진입한 가격을 보게 되면 32,000원대 진입했다 그러면 21선 언저리에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파동 라인으로 볼 때 지금 이 종목은 3만 원이 무너졌을 때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했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동평균선으로 60 이동평균선이에요. 지금 손절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기관 행보를 해서 다시 추세가 출발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240일선인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어떨까? 파동 모양 길이도 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시세 초입부로 돌아왔는데 어쩔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아, 우선 실적은 괜찮구나. 비빌 언덕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좀 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아,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없을지 거기로 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저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레인지 범위를 일단 추가 매수 권역을 25,500원에서 23,000원까지 지수가 아직 잭슨홀 미팅까지 남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해서 손절가를 이제 채워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빠져나오는데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럼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3,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우선 실적이 바탕이 되고 뭐 전장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삼성전기양, A양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각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시대 초입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 리바운드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측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8,000-9,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32,000원에서 추가 매수 5% 하면 거의 한 31,000원, 3만원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29,000원이면 손절이 5%권 안해입니다. 5%권 안해요. 여기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죠, 이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여기서도 결정 안 된다고 보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 바닥에 10몇 년 있어 보면 거의 다 웬만하면 또 버티세요. 더 위로 갈 줄 알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한 템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실적이 안 좋았으냐? 그게 아니고 소형 종목의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이제 그러면 25%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 템포 죽여서 한 15% 정도 비중 철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기대 수익률을 높이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25,500원과 23,000원 아까 200원은 있나요? 23,200원 요 사이에서는 추가하면서 5% 정도 하시고 반등 목표가를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 정한 다음에 지금 비중의 15%는 철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의 장기 투자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 진입 타점은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추가 매수는 해도 주가가 흘러내린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는 걸로. 손절 처리가 하기 싫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자 기간을 길게까지 가시는 방법.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3,000원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손절가 23,000원, 목표가는 28,9,000원이고요. 추가 매수 가격까지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단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세워볼게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하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그 내려오다가 녹화를 좀 하고 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시장에 그 많이 나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아무래도 라이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쩌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다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2,520선 저는 지수 타겟팅할 때 이 정도까지 봤고 조금 더 과대 낙폭 가면 2,480선까지 갈 것이다 봤는데 이벤트 기간이 아직 조금 더 출회가 안 됐습니다.
즉 중국의 LPR이라든지 잭슨 미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망세가 좀 더 퍼질 거기 때문에 단기 하락은 좀 지속될 거고 하방 경직성은 아직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천만입니다. 절대 안 좋아져요.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를 상승 추세로 가져가게 되면서 다른 통화들이 내릴 겁니다. 그럼 외국인 투심이 안 좋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수는 더 하방 압력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중추적인 근간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기술적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면 요 구간에서는 매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로보트인 분들은 가능하겠죠. 로보트인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중국의 LPR, 뭐 동결할지 인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하하면 시장은 더 하락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잭슨 미팅까지 확인 후에 방향성 결정해서 가셔라.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발표는 이제 다 마무리 단계 됐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잘 나왔든 안 나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못 나왔는데도 밑에서 좀 버티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더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공략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적이 오늘 두산 테스나처럼 잘 나온 종목들 조금 더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타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는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 파트부터 장비에서는 좀 선별화가 있는 것 같고 뭐 반도체, 자동차 다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는 주도주 이제 편입계로 좀 삼으시고 주도주를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외주는 저는 원티어를 지금 제약바이오로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관련주도 6년 만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왔으니까 테마는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연속성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중국 경기 지표 좀 부진하다고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선별화를 우리 시청자분들 잘 하셔야 되겠죠. 여행하시는 분, 뭐 항공하시는 분, 카지노 하시는 분들, 면세하시는 분들, 화장품 하시는 분들 선별화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수품 잘 봐야 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주도주고요. 소외주 쪽에서 매매할 건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를 유심히 봐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LPR 금리 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달러 움직임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또 잭슨 미팅 이후에 시장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고의 시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서 매일매일 종목 점검 해보시죠.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